심포지움 주제가 건강한 국민을 위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단과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이신 경북대학교 병원 김종연 교수님께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유관기관 연계 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종연 교수님 아마 TV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대구 지역의 대세남 중에 한 분이라고 지금 요즘 인기를 누리고 계신데요. 우리 교수님 모셔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세요? 예,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저도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 병원의 김종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네, 잠시. 좌우로.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세남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명의 이기도 사용을 잘 못해서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병원의 김종현입니다. 저한테 사실 지역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의뢰를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발제를 하실 지역의 선배 교수님들도 많으신데 제가 아마 이 발제를 하게 되는 것은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올해 7월 1일자로 발족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이 김이 서려서 벗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체 내용은 제가 대구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살펴보고요. 연계 협력에 대한 어떤 조금 개념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저희가 대구가 이때까지 연계 협력에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조금 살펴보고 마지막에 조금 미약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연계 협력 체계를 어떻게 대구에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비친 대구의 모습들입니다. 사실 대구가 이제 어떤 상황일까, 언론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타이틀을 보시면 대구 경북 뇌졸중 1등 불명예라든가 아니면 심장 뇌혈관 사망 질환 높아. 뭐 이런 이제 대구가 어떤 건강상에서 다른 광역에 비해서 좋지 않다는 네거티브한 그런 성격의 기사들이 종종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다들 좀 겪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2월, 3월, 4월에 굉장히 저희가 힘든 시기를 보냈고 당시에 언론에서 대구를 봉쇄한다든가 아니면 대구에 확진자가 쏟아져서 버티기가 힘들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대구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어졌다. 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사실 저희가 좀 감내했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실제 그러면 대구가 조금 객관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느냐 저희가 조금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은 많습니다만은 저희가 대한민국 건강 랭킹이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회사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 각 광역의 건강 수준을 평가했는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사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 안경을 또 껴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총체적 난국이네요. 전체적으로 건강의 성과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낮은 순위를
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등 정도이기 때문에 좀 나름 그래도 17개 광역 중에서 이 당시는 16개 광역입니다만은 16개 중에서 5등이면 나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지표를 잠깐 보시면 뭐가 반영이 안 됐냐면 사망률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 반면에 이 한림대학교 김동현 교수님이 이끄는 사회의학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헬스 랭킹을 또 앞에 자료들이 조금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조금 더 나름 이제 전문가들이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만든 이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건강 결과를 따지면 17개 중에 12등이고 17개 중에 12등이고 전체적으로 좀 결과들이 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에서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전국의 안전성을 평가한 안전지수인데 이 안에 보면 두 가지 건강과 관련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살과 감염인데 저 보시면 대구는 자살이 4, 감염병이 5로 되어져 있는데 저게 등급입니다. 1등급이 가장 좋은 거고요. 5등급이 가장 나쁜 겁니다. 그래서 대구가 자살은 4등급에 해당하고 감염병은 5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썩 그렇게 이 객관적인 자료로 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서울대에서 2019년에 발표한 필수 의료를 전국적으로 이제 진료권별로 분류한 다음에 그쪽에서 실제 의료 현황들을 분석했는 결과들인데 실제 보시면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을 보시면 실제 대구가 어느 정도 어떤 수준인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입원 사망비입니다. 정의는 아래쪽에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1보다 더 넘어가면 훨씬 더 입원해서 사망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구가 1.18로 보시면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전국적으로 빨갈수록 나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응급 사망비, 실제 중증 응급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이후에도 사망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1.16배, 이 기대치보다 1.16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혈관 질환으로도는 그런 비교적 0.97, 0.87 정도니까 비교적 선방했고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비도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대구 경북 공공보건의료 원인 해배치할 때 발표했던 자료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양한 현황 분석했는 결과들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평가해 보면 대구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의 문제라든가 폐렴인의 결핵이라는 문제라든가 암은 발생은 높은데 검진율은 낮은 문제라든가 이 흡연 음주 등의 불건강 형태라든가 이런 이제 수요 측면의 문제들을 대구가 가지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도 대구에 많은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특히 대구 안에서만 봐서도 많은 환자들이 이 기본적으로 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수준에 맞는 의료 이용을 합리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조금 의료 이용이 상급종합병원에 과다하게 몰리고 또 필수 의료 자원이 좀 부족하거나 특히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또 응급실이 과밀화되어지는 이런 이제 대구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안들을 이제 리스트만 내놔도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들을 우리가 이제 짧은 미래든 먼 미래든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현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를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에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네.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동시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중에서 어떤 것들부터 해결할지에 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선정하면 대구에 어떤 관계되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 또 시민들에게 자 우리가 당면적으로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다라는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원인에 맞는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와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다수준적인 접근들을 통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인 유관기관과 부문 간 협력이 강화가 되어져야지만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많은 문제들을 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 각각의 요소들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서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갖춰졌을 때 결국 지역사회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대구형의 어떤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졌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건강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개념적으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연계 협력 방안이기 때문에 연계라는 말은 이제 관계를 어떤 사람과 뭐 관련해서 관계를 맺는다 또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말이고, 협력은 힘을 합쳐서 서로 돕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협업이라는 관점에서 봐서는 이제 이 학자들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조직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호혜적이고 명확하고 정의된 관계가 협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또 학자가 발표한 정의에 따르면 여러 개의 복수의 참여자들의 관계 속에서 의사 결정을 거쳐서 공동의 목표, 그 다음에 자원 인력 보상을 공유하는 조직적 관계자 프로세스를 저희가 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협업의 단계들을 관계의 강도에 따라서 의사만 소통하는 단계부터 실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의 유형을 크게 보면 단순하게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제 형태부터 시작해서 실제 정책적으로 기능을 연계하고 협력하는 어떤 이런 모형,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자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협업의 유형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당연히 협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실제 해결하기 힘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위험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 자체가 실제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업이 무조건 이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협업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조직들의 입장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임승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리에서의 어떤 자율권을 상실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협업을 했는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협업 안 해도 우리는 스스로 난 잘 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높은 상호 의존성과 그 다음에 자원 및 위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또는 협력을 해봤던 경험들이 있는 것 또는 이런 이제 실제로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 깔려져야지 실제 협업이 성공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뢰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책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협업을 할 수 있는 행태적인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조직적인 부분들, 원안의 위임이라든가 실제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협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업은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있을 수 있고 부문과 부문, 기관과 기관 여러 가지 형태의 협업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 영역에서 왜 협업이 필요하냐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질병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당연히 인구 고령화와 이제 우리 만성 질환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건강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결정 요인에 의해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떤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는 영역들이죠. 또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하나의 기관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 다양한 기관들이 힘을 합쳐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에서 건강이 강조되어져야 되고 특히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문, 완전히 다른 부문 간의 어떤 이 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중요성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